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디테일 쩌는 남자 임승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이말단 교주님이시죠. 우리 임승수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시작을 세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잡겠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장례식장 다녀오셔가지고 잠을 한 잠도 못 자셨다고요. 그 얘기는 사적인 얘기인데. 그런가요?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면 안 되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아니, 방송 초짜다 보니까 이해해주세요. 하면 안 될 거야 없는데. 예. 예. 오늘 청취자분들이 혹시 무희정 아나운서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깔고 가는 건데 이게 오히려 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예, 저도 오늘 모욕을 당하고 왔어요, 사실은. 목욕탕 갔다 오셨다고요? 모욕을 당하고 왔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오전에 또 게시판 홍보를 하고 왔거든요, 책을. 저는 게시판 홍보할 때마다 모욕을 당하는데, 역시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게시판이 어디냐면, 혹시 듀나 아세요, 듀나? 아니요. 영화 평론가이자 SF 작가인 듀나,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게시판에 올리면 조회수가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가서 남기는데, 거기 이제 열성 회원분들이 제가 항상 책 나올 때만 나와가지고 올리고 간다고, 지금 보니까 악플이 한 20개 가까이 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야구 관련 게시판이 있어요. MLB 투어라고. 거기에서는 댓글이 참,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작년에 올렸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작년에 책 나왔을 때 올렸는데. 아니, 그 정도 되면은 네.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는 팬 아니십니까? 팬은 아니고, 제가 워낙 구차하게 게시판 홍보를 많이 도니까, 거기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댓글로 신이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낭독했던 거 김상태 저자의 모욕론이 네. 오늘 다시 떠올랐어요. 잘 살잖아요. 모욕받으면서도. 일도 잘하고. 예. 반면에 감사한 일도 좀 있습니다. 혹시 무희정 아나운서 기억하세요? 방송 22년차 작가분이 제 책 읽고 되게 좋아해 주셨다고. 네, 막 자랑하셨잖아요. 네, 글쓰기 클리닉 읽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네. 그런데 그분이 제 요번 신간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도 주문하셔가지고 읽으시고는 오마이뉴스에 서평 기사를 써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 뭐 부탁하거나 한 거 아니죠? 전혀. 뭐 찌질하게 매달리거나. 안면이 없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메일로 찌질하게 매달렸다거나 부탁했다거나 구질구질하게. 제가 최소한의 그건 있어요. 제가 최소한의 자존심. 이분이 이말단도 아닐 텐데 순전히 제 책을 좋게 보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궁금해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방송작가 김영주님이거든요. 네. 이분이 굵직한 분이더라고요. PD 수첩, 일요일 밤에, 토요일은 즐거워, 우정의 무대, 코미디 하우스 등의 이 굵직한 프로를 맡은 베테랑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한 2권 쓰시고, 지금 글쓰기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저보고 그랬잖아요. 누구지? 유혹하는 글쓰기가 누구죠? 누가 쓴 거지? 기억이 안 나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SF. 그 사람의 글보다 제 책이 낫다고. 예? 아무튼 요번에 서평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지금 전교조가 조태투쟁 들어갔잖아요. 목요일에 이제 전교조 의정부 지회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좀 소규모 강연이었어요. 12분의 선생님이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몇 분이 오신지 잘 모르니까, 가방에다가 20권을 꽉 채워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신간,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근데 그분들이 그게 안 돼 보였는지, 12분이 20권을 샀어요. 사주신 거예요. 이
김영주 방송 작가님이나 정교조 의정부 지혜 선생님들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모욕도 당하고 감사한 일도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의 방송 시작 부분에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자뻑을 하시거나 또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시거나 책 광고를 하시거나 또는 아이들 얘기를 하시거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책 좀 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예. 이제 거의 그게 캐릭터화된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솔직히 이게 미디어, 이 조합원분들의 공적 방송인데 제가 여기서 자꾸 개인 광고만 해서 욕도 좀 먹었어요. 이게 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출간 초기다 보니까 제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때 바짝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물이 바짝 들어오고 있어서. 근데요, 네.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이 그렇게 책 얘기하시는 게, 네. 하나도 거부감이 없는 이유는 아니요, 거부감이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어요.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네. 선생님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고요. 네. 선생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네.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오늘 할 얘기는 모욕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출판사와 컨택해서 이렇게 출판사랑 직접 책을 내는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특히 초짜 저자들에게는 모욕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얘기가 아마 글쓰기나 책쓰기를 시도해 보신 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묻지마 원고 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출판 쪽에 아는 지인이 아무도 없어. 근데 책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써놓은 원고를 무작위로 이제 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저도 그런 짓을 좀 했었거든요. 네. 초창기예요? 초창기가 아니고 최근에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은 함께 작업하자고 하는 출판사도 있고 실제로 작업하신 출판사도 있으신데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합니다.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를 좀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사랑해주는 출판사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예, 저도 모욕을 당해요. 제가 받은 메일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출판사를 믿고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주신 원고를 읽고 다방면의 가능성을 토론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원고를 검토한 결과 저희 회사의 출판 방향과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출판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려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에는 기회가 닿지 않았으나 추후에 또 다른 아이디어, 제안, 원고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가 바로 쓰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적인 문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썼지만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예, 제가 받은 거를 긁어온 건데 진짜 다방면에 검토를 했을까요? 검토 안 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출판사 편집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출판사, 특히 이제 조금 이름 있는 출판사인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투고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실제 이메일로 투고 오는 원고들 중에 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투고창을 닫아버리던지. 예? 그런데 또 그 중에 간혹가다 그렇게 책이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는데 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이 되기에는 진짜 내 원고가 함량 미달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경우예요. 내 원고가 책이 될 가치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거절의 답장이 오는 경우.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책이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거절의 답장이 오냐. 사실 이런 일 드물지 않아요.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저자잖아요. 전 물론 해리포터를 읽어보진 적은 없지만 워낙 슈퍼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출판사에서 12차례나 퇴짜를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기계발서 저자로 유명한 이지성 씨도 본인 말로 한 80군데 출판사에서 모조리 거절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조앤 롤링이나 이지성 씨 같은 사람들도 왜 도대체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미디어 오늘 2013년 4월 29일자 기사에 굉장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언론계만큼이나 마감이 중요한 곳이 출판계다. 마감에 맞추다 보면 법정 근로시간이 넘기거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출판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A씨는 수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좋은 일 하는데 왜 돈을 따지느냐? 식으로 말하는 출판사 사장도 있다. 그 분위기를 전했다. 출판계는 고강도 노동으로 유명하지만 연차, 15일에 대한 인식도 낮다. 사회과학, 인문학 서적을 주로 내는 모 출판사에서는 연차가 5일밖에 되지 않으며 역시 사회과학 서적을 펴내는 모 출판사의 경우는 모 출판사나 인문예술 분야 책을 펴내는 모 출판사에서는 연차 자체가 없고 1년에 3일 혹은 5일 정도의 휴가만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출판사계 종사자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봉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낮고요. 그리고 그 낮은 연봉조차 그 뉴스에 올라왔더니 출판계 그 종사자 그 편집자들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임금 체불 같은 것도 막 다반사.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빡센 업무 환경에서 박봉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비슷한 환경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 조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그 조합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 노력이 전혀 안 보이던데요, 저한테는. 제 통장을 보면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샘, 이 시간에 책 광고 하시잖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먹고 갑시다. 예, 제가 할 말이 없네.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힘든 업무에 쩔어 있는 편집자가 한테 갑자기 누군가 메일을 보냈어요.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 근데 느닷없이 원고지 1000장짜리 원고를 보냈어. 그러더니 검토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출판사를 찾아주셔서 라고 하면서 원고를 꼼꼼히 읽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당연히 귀찮습니다. 없죠. 짜증나고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원고 투고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이 자기 원고 한참 써놓은 거를 하고 하여튼 역작을 하나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메일 보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뭐 책을 하나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패트릭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기획서 작성과 관련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The One Page Proposal. 왜 웃으세요?
잠깐 조시다가 갑자기 웃으시네. 왜 웃으세요? 발음 네. 정말 정확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정직하죠? 네. 예. 제가 옛날에 영어학원에서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세익스피어를 얘기하느라고, 세익스피어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 강사. 그래서 옆에 사람이 도와줘.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딱 이러면서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니까 누굴 얘기하는지 몰라. 옆에 사람이, 브래드 피트. 그러니까 그때 브래드 피트 딱 이러고 알아듣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브래드 피트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또록또록 얘기해 주는데. 브래드 피트 이래야지 알아듣고 셰익스피어 이래야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어요. The One Page Proposal. 이게 제 번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한 장짜리 기획서. 아니, 굳이 그렇게 번역 안 해주셔도 되는 게요. 단어가 와서 그냥 뚝뚝뚝뚝 박히네요. 콕콕 박히나요? 예, 듣기 평가할 때 너무 좋은 발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 원페이지 프로포살이 사실 옛날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되게 추천을 했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가 되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커쇼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있고, 여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커쇼기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커쇼기가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내가 이 미팅을 이거 안 읽을게요. 너무 많이 읽으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 저자가 커쇼기의 돈을 빼먹으려고, 커쇼기는 부자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펀딩을 받으려고 커쇼기를 뜯어내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아주 막 엄청나게 두껍게 우리는 이만큼 이 사업 계획을 잘 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가지고 커쇼기 앞에 미팅을 잡고 탁 들이밀으니까 커쇼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네는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만. 나중에 내가 그래도 자네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기특해가지고 저녁 때 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겠네. 내 보트로 오게 저녁에.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나고 갔더니 이제 그 얘기 커쇼기가 해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커쇼기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두꺼운 문서로 기획서를 주면 안 된다. 난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돈 뜯어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미팅이 여러 건 잡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100페이지가 넘는 기획서를 갖다 주면 내가 읽겠냐? 이거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쓴 거지 내가 읽을 수 있게 쓴 게 전혀 아니다. 나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는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한 장에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쫙 올려가지고 간결하게 써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불만이 있지 않겠냐. 어떻게 한 장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할 수 있겠냐. 당신이 그것 말고 알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네 생각이다. 나 커쇼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A4 용지 한 장만 봐도 그 회사, 그 기획서를 쓴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나다. 네. 여러분 편집자도 똑같은 거예요. 편집자는 책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원고지 1000장을 주면 그것은 읽지 말란 얘기랑 같아요. 그 원고지 1000장 원고와는 별도로 뭘 줘야 되냐면은 한 장짜리 그 출판 기획서나 개요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자기 저자 소개가 있어야겠죠. 자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책 제목, 그리고 책을 쓰게 된 뭐 배경이나 경위, 왜 이 책을 쓰게 됐으며, 그리고 책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내용은 어떠며, 특히 중요한 것 목차를 이렇게 쫙 써가지고 이 정도 내용을 간결히 써놓으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출판사 편집자는 그 간결한 내용을 딱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첨부된 원고의 일부를 발췌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필력이 있고 관련 주제를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 읽지 않고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0명이 넘게 모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이나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지금 본인이 1000분의 1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000명까지는 아니었고, 저도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죠. 예. 그건 사실이니까. 예.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겠네요, 뉴스 원고를 생각해보니까. 주기는 하지만, 그렇겠다. 나는 한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앞에 앉은 그 아나운서 분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 읽고요? 예, 한 문장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시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몇 대접을- 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한 문장밖에 안 들어봐? 그건 완전 이랬는데 문전박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처사 같은데? 저도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 돼 보니까요. 예. 한 문장만 들어도 알겠어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이 친구의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숙달이 되어 있는지 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무언가 언어 습관이 있지 않은지가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짧은 한 문장으로요? 네,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바로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뭘 해볼까요? 여러분께서는 못 외웠어요. 제가 아까 너무 길어서.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시작하죠. 여러분께 그게 어렵네요.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간단한 문장 네. 같죠. 제가 늘 하니까 쉬워 보이죠.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벌써 까먹었어요.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 짧은 한 문장에서도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복모음 발음 안 되시고요. 띄어쓰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정확한 발음 안 되시고 발성 안 되고 계시고요. 저는 개판이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편집자들도 진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지금 아나운서로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께서 확 느낌이 오셨을 텐데, 편집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쓴 A4용지짜리 한 장만 보고 한두 페이지만 읽어봐도 사실 많은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예. 무조건 100% 옳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게 있죠.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보는 거고 듣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완성된 원고로 출판사에 컨택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왠지 문희정 아나운서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딱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과 관련된 간략한 정보들 있잖아요. 저자나 제목, 내용이나 특히 중요한 건 목차. 그런 거를 짜놓고 1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챕터 하나 정도에 대해서만 샘플 원고를 쓰세요. 그래서 그게 원고지 한 30매에서 50매 정도의 샘플 원고만 쓰셔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출판사에 보내세요. 헛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역작을 완성해서 이 완성되는 날 바로 모든 출판사에 쫙 뿌리리라. 이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오니까. 그래서 딱 헛고생하지 마시고 원고시에서 한 30장, 50장 정도만 해서 기획서랑 같이 보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출판사 쪽에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딱 샘플 원고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연락을 해서 목차도 새로 고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품을 들이느니 다시 나중에 다 써놓고 다시 고치느니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랑은 샘플 원고로 컨택을 해서 그 다음에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출판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임승수 선생님이 예. 방송 콘텐츠를 혼자 다 짰어요. 예. 그리고는 여기저기 방송사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송 콘텐츠를 다 짰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전파만 빌려주시고 방송 프로그램 시간만 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네. 실제 방송국에 그런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 안 오죠. 안 오는군요. 왜냐하면 씨도 안 먹히는 얘기죠.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방송에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방송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승수 선생님이 굉장히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그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컨택을 했어요. 저희 예, 입장에서. 예. 선생님의 가지고 계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저희와 함께 내용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방송하면서 문아나운서한테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네. 항상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탈탈 털어도 나올 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러면서 맨날 문아나운서한테 죽는 소리 하면은 이제 문아나운서께서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거 방송을 내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게 딱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 신기하게. 출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개고생하시고 나서 다 새로 쓰시느니 정말 출판사랑 샘플 원고로 컨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책을 같이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저는 샘플 원고 없이도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왠지 사기의 냄새가. 그 글쓰기 클리닉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 목차만 보고 출판사에서 그 혼이 빠졌어요. 근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목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굉장히 목차만 봐도 와, 이 책 읽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책을 내준 비즈니스 출판사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목차 딱 보고 얘 업자인데? 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아나운서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딱 여러 사람 이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얘는 보통이 아닌데? 보자마자 한 첫 문장 듣자마자 얘 이놈 보소? 딱 그런 느낌 드는 애 있죠. 있죠. 예, 그런 느낌을 이제 저 목차를 보고 받은 걸 거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샘플 원고 쓰라는 얘기도 없이 그거 가지고 그냥 계약해서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쓰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죠. 책을 내고. 아무튼 이렇게 출판사와 컨택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굴욕을 당하시거나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모욕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품을 좀 줄이면서도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꼭 한 장이나 두 장짜리 기획서를 따로 쓰시고 굳이 막 책을 다 쓰셔서 보내시지 마시고 샘플 원고를 보내시면 오히려 출판사랑 더 잘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책을 내고 예.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 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또 다운로드가 확 주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방송하면서. 제가 다운로드를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하우를 또 전달해드려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컨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죠. 출판사랑. 지금 이 얘기가요. 예. 선생님은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나 책 쓰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 살짝 비틀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내 아이만 할 수 있는 경험,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 그게 동화책이 됐든 그림책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는 부모 입장에서 너 책을 한번 써볼래? 라는 제안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출판사와 컨택을 해야 되는지를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도 그런 독특한 경험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아이부터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정말로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랑 저희 부부가 이제 책을 쓰니까
저희랑 아이랑 뭐 같이 쓰는 책을 한번 기획해봐라. 네. 아니 정 안 되면 아이는 낙서를 쓰고 그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그런데 제가 지금 계약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마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출판사한테 죄인이에요 지금. 계약서 쓸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 좀 이제 어쨌건 계약서 쓰기를 하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쨌건 잘 됐어요.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한 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냐면 계약서를 어느 타이밍에 쓰는 거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막 열심히 원고도 다 쓴 것 같은데 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어. 뭔가 얘기는 잘 오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목차만 썼는데도 바로 계약을 하고.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몸달아서 막 샘플 원고도 여러 번 고쳐 써주고 했는데도 저쪽에서 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어.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막 이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돈 가진 자가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예요? 출판사예요? 출판사죠. 출판사가 계약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잡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선 계약서부터 쓰시죠. 아무것도 실제로 없는데. 정말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종종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는데 무슨 그 책을 쓰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선생님 우리 그냥 계약서부터 쓰고 시작하시죠. 그런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와. 솔직히 그런 제안을 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잖아요. 저를 좋게 보셨으니까. 네. 잡고 싶다라는 느낌에. 근데 제가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왜냐면은 그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글 빚을 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뭘 해도 거기 마감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00장짜리 원고를 다 썼는데도 한번 고쳐서 가져와 보시죠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계약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출판사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그 계약하는 시기가. 그래서 어쨌건 출판사에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법률 용어 나오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돈 문제 아닙니까? 인세를 어떻게 받는 건지, 뭐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저자는 뭐가 되는 거냐? 저작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작권자. 그리고 출판사는 출판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카피라이트고, 출판권은 퍼블리케이션 라이트, 그러니까 출판할 권리.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저작에 대한 어떤 권리는 저작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저작권자가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판사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형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 계약 기간 있죠? 계약 존속 기간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써 있는 경우를 보면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초판을 내고 나서 이제 5년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계약서에는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통 표준 계약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인세 얘기를 하자면은 초짜 저자들은 1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7%에서 8%?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민감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차베스 같은 경우는 인세가 7%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올라가서 지금 뭐 10%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더 받진 않아요. 옛날에 안성기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예요. 개런티에 대해서 자기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받겠다. 근데 제작자들이나 이런 영화 관련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사잖아요. 그런 자세를. 네. 저도 그런 분처럼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요. 소정의 계약금의 인세 10%.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 정도 인지도 되면은 조금 더 인세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판매 부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1% 올라도 크게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그 정도 해주시면 출판사에서 마케팅비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죠, 저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세 1, 2%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왜냐면 실제 책이 나갔을 때 인세 1, 2%가 코 묻은 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출판사랑 얼굴 붉히고 막 티격태격 하느니 1, 2%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출판사와 책을 만드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출판업자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보통 10% 내외가 인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이 출판사들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가 인세 10%면 1,500원인데 그거 그냥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지급하는 게 비슷할 텐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의 계약서들을 쭉 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A 출판사의 경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세 및 원고료 지급 시기와 방법은 초판 1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처음 찍어낸 거는 찍어낸 걸로부터 한 달 안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1쇄가 다 나가가지고 이제 2쇄를 찍었어. 2쇄는 그런데 언제 돈을 주냐? 3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쇄를 찍었는데 2쇄를 찍는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쇄인 3쇄를 찍었고 나서 1개월 안에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납득이 안 가시나요, 잘? 아니 그러면 그건가 2쇄, 3쇄를 찍는다는 말은 2쇄까지 찍은 책이 모두 다 팔렸다는 의미죠? 사실 문희정 아나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쇄까지 찍은 책이 다 네. 팔린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셈법이냐면 그러니까 출판사도 책을 찍는다고 바로 수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찍어내서 이제 창고에 책을 넣어두면은 서점들, 예스24나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서점들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 책을 출고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인터넷 서점들에서 돈이 수금이 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셈법은 2쇄를 다 팔고 수금된 돈 중에서 이제 저자 몫을 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출판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수금이 된 다음에야 이제 주는 게 이렇게 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저자한테 인세 주고 싶은 걸. 그래서 이런 경우를 N-1 계약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3쇄 찍었을 때 2쇄를 주고 4쇄 찍었을 때 3쇄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재고 떨어야 된다고.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빨리 남은 재고를 털고 다음 쇄를 찍어야 제 인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면서 제가 절규한 게 지금 몇 권 남았습니다. 몇 권 남았습니다. 예. 카운팅까지 저희가 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그걸 빨리 털어야 제 통장으로 인세가 그것도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언제 한 30일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얼마나 제가 팍팍해. 왜 그렇게 제가 책 나오면은 광고를 하려고 피똥을 싸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책 나왔잖아요. 네. 아직 나한테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예? 요거는 어떤 계약 조건인지 또 궁금하네요. 아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출판사 찍어서 얘기하면 제가 민폐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업계에서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니 보면 이게 계약서를 보면은. 저자가 갑이고 출판사가 을로 돼 있긴 한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태도로 보면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황석영 씨나 공지영 씨 정도 돼야 갑이 될까 저는 아직 갑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쌤 그러면 갑이 돼서 갑질하고 싶으세요? 네. 출판사를 상대로? 네, 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떠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10만 부 팔아가지고. 와. 왜요? 네. 변할까 저 사람? 10만 부 팔리면 변할까? 10만 부 팔리면요. 네. 제가 인사를 안 할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우선 문희정 아나운서부터 쌩 깔 거고 제가 딱 뭐에 깁스할 거예요 제가. 에이 그건 안 믿어요.
지금 제가 교도도 없는 1인 교도에 이 교주를 하고 있고 헌금도 잘 못 걷고 있어서 이러고 있지만 제가 10만 분만 나가봐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외모부터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견적이 많이 나와.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이거 10만 분 나가야 고칠 수 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아유, 뭐 네. 방송국에서 저를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아시겠지만, 근데 그 방송국 PD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몸 만드세요. 아우, 얼굴 만들란 얘기 안 하신 게 어디십니까? 왜냐면 그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N-2일 정산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출판사의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 계약서는 이제 어떻게 써 있냐?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까?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겠다. 그치. 재쇄 이후에 저작권 사용료. 그러니까 1쇄도 여기는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쇄, 2쇄나 3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를 읽어볼게요. 이 비출판사의 경우는 매 3개월. 그러니까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네. 매 3개월마다 정산하여 이걸 20일에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월부터 3월까지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매를 얘들이 정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책을 팔다 보면 출고가 되는 책이 있는 반면에 안 팔려서 반품되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해당 기간에 실판매 부수를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출고된 책 빼기 반품 부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좀 빡빡하게 나오는 출판사는 거기다가 곱하기 0.8 정도나 0.7을 합니다. 왜냐면은 출고됐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재고로 쌓여있는 책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곱하기 한 네. 0.7이나 0.8을 하는데 안 그런 출판사들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개인 차이인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해당 3개월 동안 출고된 책 대비 반품된 책을 뺀 실판매 부수에 대해서 인세를 계산해서 2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인 4월 20일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그 한 쇄를 다 팔고 나야 주는 건 아니니까 좀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요거 괜찮은데, 요 조건이요? 그렇죠. 이 조건이 좀 괜찮고 사실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좀 자금력이 되는 출판사들.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때그때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영세한 출판사들에서는 이런 거를 잘 하진 않고 제가 계약한 경우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검색해보면 벌써 나오겠네. 책 출판주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써 있어요. 의리면 여기 출판사죠. 의리, 납본, 증정, 신간 안내, 광고, 홍보용으로 배표하는 책자에 한해서 갑은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때 면제 부수는 초판 1쇄의 경우 400% 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400부는 판매용이 아니라 막 언론사나 뭐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니까 이건 수금이 안 되는 거니까 인세 계산에서 제외하자 이겁니다. 삶이 참 팍팍하죠. 2,000부에서 400부 빼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얄짤없다. 얄짤없어요. 아이고 참. 게다가 요즘 출판계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근데 이거를 꼭 3개월마다 계산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들은 또 6개월마다 끊어주는 데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1년 끊어주는 데도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출판사랑 해본 적은 없지만 1년이면 그동안 미친 듯이 나가도 1년 동안 돈을 안 주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출판사는 C 출판사입니다. 여기가 대박이에요. 저는 여기랑 계약할 때 이 사람들이 출판 계약서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이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의미로.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항부터 읽어야겠다. 출판사죠. 출판사는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 위 저작물이 정가의 10%를 그러니까 저희가 10% 인세를 받으니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급수를 금액을 왜 이렇게 틀려 오늘 저자에게 지급한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매된 거에 10% 준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전 잠충부에 자는데 오늘 왜 이러지? 죄송해요. 오랜만에 진지하게 방송하니까 책팔이 좀 줄이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지금 입이 삐뚤어지고 있어. 네. 여러분 최근 신간 나온 거 아시죠?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야 우리 아이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네, 광고 이쯤에서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출판권 설정 대가의 지급 시기는 매쇄 발행 후 2개월 말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쇄 발행 그러니까 2쇄를 찍었어. 그럼 이게 안 팔려도 2쇄를 발행한 다음 달에 그냥 인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출판사 살짝이 저에게만 알려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출판계에서 저 싫어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저는 아직 슈퍼 갑은 아닙니다. 살짝 갑이 들똥말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몸살이어야 돼요. 근데 이 출판사 제가 이제 그 계약서를 보고 나서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책을 팔아먹기도 전에 무조건 다음 달에 준단 말인가. 근데 그쪽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랑 다른 데랑 계약해본 적 없고 저희랑 계약하시는 분들은 저희 출판사에서 굉장히 배려해드린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다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랬다니까, 진짜? 나는 좋은데 괜찮아요? 팔리기도 전에 준다고? 출판사 걱정을 되레 하게 되시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다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가 당연히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C 출판사랑만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좀 잘 돈을 챙겨주고 계약 인세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저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설사 인세를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뭐냐면 출판사가 내가 쓴 원고를 얼마나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평소보다 진지한 강연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듭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선생님이 딴 사람이랑 방송해보기 전에는 제가 얼마만큼 선생님을 배려하면서 방송하는지 모르셨잖아요. 근데 딴 데서 방송 몇 번 하고 오시더니 갑자기 저에 대해서 확 호의적으로 변하셨잖아요. 호의적인 수준이 아니고 제가 거의 비비면서 살고 있습니다. 손 싹싹 비비면서. 요즘 제가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요즘 제가 방송하면서 무의정 아나운서를 살짝 씹는다거나 깎아내리는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띄우고 있어요. 중전 이상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EBS 4번 하다 잘려보니까 정말 무의정 아나운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꼭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평소 같으면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제가 참 못났어요. 경험해야 알고. 선생님 왜 이러세요 진짜. 아시죠? 예? 다음 주에도 불러주세요. 올해 말까진 이거 수입이 잡혀 있어야 돼 제가. 아시겠죠? 저희 조합원들과 저는 사실 내심 임승쌤이 어느 순간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저 방송 안 해도 돼요? 또는 저 딴 데서 방송해요? 하고 가버리실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럴 일 없어요. 예. 연락이 안 오거든요. 아무튼 간에. 의리 지킵시다. 예. 아무튼 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큰 출판사들의 경우는 책이 하루 단위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종 이상 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내죠. 거의 하루 단위로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규모가 큰 출판사다 하더라도 출판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영세해요. 매출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책들을 다 힘을 줘서 마케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막 30권씩 나오면. 그러면 그 중에 본인들이 밀 거 딱 한두 개만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보통 마케팅을 몰빵하고 대부분은 내팽개쳐 놓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과하다. 아무튼 크게 이렇게 힘을 안 실어줘요. 그저 이제 알아서 살아봐라. 그 중에 좀 살아오르는 놈 있으면 좀 지원을 더 해줄지 몰라도 거의 지원을 안 해줘요. 대신 이제 그냥 책이 나가서 밀어내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책이 나가서 어느 정도 입고되면 수금되는 용, 초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용어로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 책은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밀어내서 수금용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기본 수금용 막. 응? 그런데 규모가 좀 작아서 한 달에 한 권 내고 심지어 두 달에 한 권 내는 출판사들은요, 목숨 겁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그런 출판사랑 계약했다. 그러면은 그 출판사에서는 여러분의 책에 목숨 걸어야 돼. 왜? 이번 달 이 책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 출판사도. 그러니까 완전 이 출판사에서 몰빵을 해가지고 최대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큰 출판사에서 밀어내기용 책이 되느니 작은 출판사에서 사랑해주는 책이 실제 판매에도 훨씬 나아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를 택하겠다. 그렇죠. 예. 물론 용의 머리가 되면 가장 좋지만 저는 이무기인데 용이 달랑말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뱀꼬리도 좀 괜찮습니다. 제가. 네. 아니, 뱀꼬리가 뱀머리도 뱀머리. 뱀머리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세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여러분의 책을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느냐가 첫 번째 이 고려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자는 책을 쓰고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자가 최고의 영업자예요. 저 보세요. 모욕당하면서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나중에 듀나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늘 올린 글이 있는데 댓글이 아까 18개 달려있던데 쌍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욕먹으면서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저자가 왜 이렇게 채통 없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응? 여러분 책 안 나가서 찬밥 대보세요. 채통 없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영업되고 책 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책 안 나가서 찬밥 되면 이래저래 출판사가 심지어는 저자님 그냥 책 창고에 있는 거 가져가세요. 네? 왜냐면은 계속 있으면 창고 물류비가 들잖아요. 차라리 그 물류비 내느니 그냥 당신이 가져가라 이거야. 네? 인세 대신 그냥 책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말이야. 네? 진짜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물론 저는 당한 적이 없지만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책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기회가 잘 돼서 출판사랑 투고 원고가 되고 계약을 하시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은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저요 나름 인지도 있는데도 이렇게 게시판에 욕먹어가면서 글 올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 권만 사주세요. 예? 부탁드려요. 예? 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예. 그 책 쓰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다운로드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들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사 20주에 이르는 프로젝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른 경제 팟캐스트는 하나도 안 듣고 경제 프로그램은 이제 다 끊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것만 들으면 좀 되나요? 이따 판단해서. 왜냐면 중도 하차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랜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임승수의 자변기는요, 진짜 다루지 못할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19금 빼고 다 다룰 수 있어요, 여기서. 네. 가끔 19금도? 알겠습니다. 19금도 좀 섞어볼게요. 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책 쓰기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고해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사.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인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제 방송 들어보셨잖아요.
뭘 물어보십니까? 저 자신감. 네, 임승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